안녕하세요, 린진입니다. 오늘 할 작업은요, 제가 12지 씬으로 다루마를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 올 초에 프로젝트로 그렸던 거고요. 올해 안에 일단은 끝낼 생각인데요. 일단은 이 중에서 돼지띠로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오늘 작업 받으시는 분 어머니가 돼지띠여가지고요, 돼지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고요. 일단 이건 전부 디자인한 게 그냥 단순해요. 다루마를 외국에선 되게 많이 좋아하거든요. 일단 뭐 몸에 스쿨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레지미가 있는 사람들이나 상관없이 좀 원포인트적으로 다루마를 되게 좋아해요. 많이들 받으려고 하고요. 갑자기 생각난 게 12지순으로 다루마를 하면 어떨까 해서 일단 디자인을 해본 거고요. 동양화로 채색까지 해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오늘 작업 포인트는 솔직히 이 12지신 중에 돼지나 뭐 양 이런 거는 많이들 안 하는 소재예요. 저도 솔직히 좀 디자인할 때 쉽진 않았어요. 동양적인 느낌으로 디자인하기가요. 거기에서 일단은 뭐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게 해자고요. 돼지띠를 의미하고 안에 패턴은 국화가 이제 이 한자를 감싸고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오리엔탈이라고 보는 게 가장 좋죠. 소재 자체도 동양 소재고 선이나 채색 같은 기법도 다 동양 기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레지미 또는 오리엔탈이라고 그냥 쉽게 보시는 게 가장 편하실 거예요. 근데 뭐 흔히들 생각하는 긴팔, 뭐 등판 이런 꽉 차는 이레지미가 아니고 원포인트적인 이레지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작업도 좀 가끔 들어와요. 자기 개를 키우는데, 일단 제가 프렌치 불독 키우거든요. 그래서 불독이나 프렌치 불독 키우는 사람들끼리 조금 커넥션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개 사진을 보내고 재패니즈식으로 디자인해달라는 손님들도 많았고요. 그냥 일반 아무 소재나 던져주면서 재패니즈로 해달라는 손님들이 가끔 있어요, 서양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작업이 되게 저도 어쨌든 솔직히 처음 할 때는 좀 고민을 많이 하지만요, 하다 보면은 디자인하면서 되게 재미도 있고 작업하면서 되게 재미가 있어요. 요번에 몬트리올 가서 작업했던 건데, 제가 키우는 잉글리시 불독 사진을 보내가지고 이걸로 다루마를 만들어 달라 그러더라고요. 잉글리시 불독 얼굴을 넣고 안에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이 첫뇌에 뭐를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동양 패턴식으로 해서 뼈다귀를 넣었었거든요. 강아지 개뼈다귀요. 그런 식으로 디자인했던 게 있었어요. 시판 안 된 스텐실 액이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나온 것보다 이게 제일 좋아요. 여태까지 써본 것 중에요. 일단 뭐 냄새도 좋고 되게 진하게 잘 지키거든요. 금방 마르기도 하고요. 요거 몬스터라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성능인데 너무 잘 지켜요. 일단은요, 진하게 지키고요. 그래서 요게 아마 시판되면은 한 획을 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루마라는 게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어요. 다 중국에서 넘어온 거니까요. 근데 일본은 모든 거를 조금 자기네화 시키는 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다루마 인형이랑 다루마를 약간 이렇게 천에 쌓인 것처럼 그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2지신을 그릴 때는 그거를 섞어서 디자인을 했고요. 요거 같은 거 이제 천에 둘러싸인 느낌으로 그린 건데 붓터치 같은 라인이 되게 많아요. 조금 그런 거에 중점을 둬서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는 좀 저팔계 이미지를 좀 하려고 한 거거든요. 네. 일단은 손오공 하면은 거의 다 아니까요. 약간 그런 느낌을 조금 내려고 했어요. 근데 중국식이라기보다는 조금은
그냥 아시아를 통틀어서 조금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네, 한국식 다루마라기보다는요, 달마를 일본말로 다루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아시는 달마도가 이제 한국식 다루마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잉크 희석 농도를 좀 틀리게 쓰기도 하고요. 라운드 쉐이딩 바늘로 눌렀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조금 바늘도 좀 깊이 눌러면은 두꺼워지고 얇게 빠르게 빼면은 얇아지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피부에서. 그런 거를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냥 저는 좀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타투는 그냥 그림인데 장비랑 캔버스가 틀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뭐 도화지에도 그리고 캔버스에도 그리고 벽에도 그리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냥 별로 틀릴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방식으로 들어가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림이랑요. 기본 빨강 베이스에서 많이 안 벗어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 들어가는 국화도 빨간색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너무 화려한 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안착감이 되는 컬러를 쓰고 싶어가지고요. 타투 같은 경우는 발색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발색의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보통 패킹이잖아요. 꽉 채웠냐 안 채웠냐의 차이인데 컬러 같은 경우는 넓게 긁어놓고 채우려고 그러다 보면은 이미 긁어놓은 데들이 부어있기 때문에 컬러 같은 경우는 조금씩 채우면서 땅 따먹기식으로 넘어가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어차피 뭐 컬러 그라데이션 이런 거 들어갈 때는 얘기가 틀려지겠지만 한 톤으로 들어갈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발색이 훨씬 좋고, 제일 또 중요한 거는 라인이랑 먹고 들어가는 게 좀 중요해요. 라인이나 이제 가사리를 띄워주게 컬러를 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달라붙어 있는 라인을 좀 어느 정도 먹어주는 게 중요한데, 라인 부분을 또 너무 손을 대다 보면요, 라인 부분이 엄청날 수가 있어요. 어차피 라인으로 한 부분은 바늘에 몰려있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더 데미지가 큰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살짝씩은 쳐주면서 같이 먹고 좀 들어가줘야지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발색에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오버 데미지 없이 맥시멈의 데미지로 해서 컬러를 채워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땅 따먹기죠. 특히 밝은 컬러 같은 경우는 긁어놓기만 하고 채우려고 그럴 경우에는 거의 안 들어가요. 붓기만 하고요. 그래서 그런 컬러의 경우는 진짜 이렇게 땅 따먹기로 들어가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일단은 꽃 테두리가 칼라 라인을 들어갈 거여가지고 이게 뭐 라인이 일단은 검정 라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물라인으로 거놓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물라인을 그으면은 물라인 사이로 또 검정 잉크가 새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싫어가지고 남겨놓고 해요. 장단점은 있죠. 물라인을 거놓고 하면은 일단은 한번 라인이 가서 상처가 있는 부위여서 이 끝자락이 조금 더 깔끔하게 떨어져요. 근데 이제 컬러로서 자연스러움은 조금 떨어지고요. 이렇게 하면은 좀 끝자락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단점은 있어요. 컬러끼리 아무래도 만난다 보니까 깔끔하게 떨어지는 맛은 없는데, 저는 근데 이게 더 좋아가지고 이렇게 작업하는 게 더 어려워요. 더 복잡하고, 어렵다기보다는 더 복잡하고요. 일단 색감이 좀 살았으면 좋겠고 깔끔하게 컬러로만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물라인을 써버리면은 어쩔 수 없이 보여요. 그게 발색이 돼도 남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해요. 네, 일단은 끝났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요. 일단은 뭐 용이나 이런 거 많이 받고 싶어들 하셔가지고 저기 있는 것들 중에 뭐 돼지, 양 뭐 이런 거 솔직히 좀
안 원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멋있지가 않으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기분 좋게 대지 받는다고 해가지고 잘 해서.